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끝내 공수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제신병 확보 가능성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는 자,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 같다라고 했다가 또 수사 지연 비판이 일자 오늘 결정할 예정이다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사 장기화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는 그런 측면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특검 출범 때까지 좀 미적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속도였으면 벌써 강제 수사에 돌입했을 것 같다 이런 이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지금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인이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 이 비상계엄이 이제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일이었다. 두 번째,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포고령에 원래는 이제 통행 금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국면으로 갑니다. 저는 이게 좀 일관되게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뭐 강제 수사, 체포, 구속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준비가 안 됐다면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은요, 그냥 대통령 누가 임명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신성한 투표로 국민 신임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지금 민주당 지금 일부 극자 정치인들이나 극자 유튜버들 지금 내란, 외환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이라면서요. 무기징역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이거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수사의 자격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는 공수처가 나오라 마라 하고 있고 검찰이 나오라 마라 하면 되겠습니까? 내란죄로 수사한다라고 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체포를 운운하고 지금 대통령의 구속을 운운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에 대한 신임에 이건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을 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외환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본인들에 대한 변호권이 있듯이 방어권이 있듯이 당연히 대통령 역시도 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묻혀지는 것 같아요. 마치 낭설처럼. 분명히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행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여기 선관위에 대한 지금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마비시켰던 부분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계엄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들이 벗어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하고 이제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법조인 얘기입니다. 아마 윤석열이 이번 사건 수사팀장이었다면 대통령 체포영장 벌써 들고 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변호사 자격증만 있었으면 우리 윤 대통령 변호인 해줬을 텐데 구하시기도 힘들다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유언비어인데 죄송합니다. 말씀 잘라서 정말 죄송한데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거 이것도 유언비어입니다. 지금 서로 해주겠다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런 것들을 거짓말이 계속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른 빨리 수사 변호인단 구성해가지고 저는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으면 벌써 구속영장 아니 당연하니까 저는 지금 공수처가 이거 먹지도 못하는 것을 물었어요. 일단 너무 큰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삼키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공수처 저도 몇 번 뭐 고발인 조사 때문에 몇 번 가본 적도 있지만은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수사 능력이나 이런 걸 제가 공식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지만 수사라는 것은 어떤 경험치가 쌓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는 아직까지는 그걸 해결을 할 만한 능력치는 제가 봤을 때는 못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검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었으면 조금은 지금보다 더 신속한 수사는 됐겠지만 뭐 국민들로부터 특히 야당으로부터 어떤 그 비판의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저는 잘 이첩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뭐
뭐 충분히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와 그다음에 언제 정도 조율해가지고 출석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무작정 그냥 무단 출석을 무단으로 그냥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는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 대통령은 혹시 본인이 아무 잘못 없다고 지금 생각하나? 지금 내가 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지금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봐 정말 걱정인데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지금 상황이. 그럴 일인가? 그리고 오늘 김용현 측에서 뭐 변호인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구구절절하게 비상계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뭐 부정선거 수사하고 이러기 위해서 계엄이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포고령에 무슨 뭐죠? 통행금지. 통행금지? 이걸 삭제했다고 지금 윤 대통령이 책임이 감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이제 소환 조사도 거부를 했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때 그 결정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찰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게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부했다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적시 병렬식으로 적시한 거지 그게 탄핵 인용의 사유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 발의할 때 국회에서 보낸 그 소추 안에 있는 그 건 가지고 탄핵한 이유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 안 준다. 영향 주지 않는다 봐야죠. 그거 영향 그래서 그 뭐 정황상 뭐 고려는 뭐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닐 거다. 아니 근데 본인이 뭐 수사든 뭐 탄핵 심판이든 당당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아 근데 막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변호인단 구성이 이제 늦어지고 있는 게 무슨 안 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 정말 그게 뻥인 게 저한테도 이 변호인단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문의가 왔어요. 진짜예요. 그래요? 네, 그 네, 진짜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만들어서 말을 만들잖아요. 막 그 누가 신지호 근데 전문가로 구상해야죠. 그분께서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파면한 행위가 바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리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야 되죠 변호사들이. 그럼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신뢰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안에서 증거를 논의하고 전략을 짜는데 이게 밖으로 새어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여야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정부가 세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을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들죠. 탄핵된 지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18일 뒤에 첫 준비 기일이 열렸어요. 근데 이렇게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장 왜 안 나오느냐 무슨 뭐 한 달 정도 우리가 뭐 피해 다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수처가 또 하나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원래 검찰에서 18일 날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첩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이첩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요.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서입니다. 그 조서를 아직 넘겨받지 못했어요. 15번 출석해서 받은 조서인데 그 조서가 있어야지 대통령 불러가지고 사실 확인, 비교, 대조, 모순 점 찾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못 받은 상태인데 공적 불러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네. 신문 기사가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리고 무능한 공수처장은 사퇴하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공수처 의지 없어 보이는데 왜 대체 수사 이첩을 요구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수하들은 다 구속됐는데 대통령이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있는 꼴인가 이런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10번 아니라 100번을 통보해도 출석 안 합니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데. 자 배조 부위원장. 네, 먼저 제가 배조 좀 말 부위원장.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우리 위원께서 그냥 장황하게 그냥 그쪽 논리만 대변하니까 내가 이걸 좀 반박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는데 일단 변호인단 관련해서 네네. 그렇게 지원자가 차고 넘치는데 변호인단 안 하는 거 보면은 지연작전 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확인이 됐고 그렇게 보는 또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때는 탄핵 심판 서류 접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편도에서 1시간 만에 됐거든요. 근데 지금 12일이 지났습니까? 그랬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작전이 틀림이 없고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아까 앵커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이게 헌재 결정문 이후에 나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 파면 한다라는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탄핵 심판에서 저는 다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마디로 과대망상이다.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의 정신착란 수준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가 내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어도 보통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기자회견 주장하는 걸 보고 야 김용현 이분의 모습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딱 닮은 모습이 아닐까 좀 우려가 되는데 이분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비상계엄을 경정을 울리기를 위해서 비상계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좀 묻고 싶어요. 아니 경정 울리기 위해서 그러면 군대를 동원한다? 그리고 부정선거 규명하기 위해서 또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을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부정선거 규명하려고 하나? 그렇다면 만약에 성공했으면 또 체포해가지고 다 사살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포고령 이걸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상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데스크까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계라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게 좀 엇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세월호 당시 팽목항 지키면서 그 유족과 실종 가족 법률 대리인단 만났던 배희철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좌파지만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은 현존하는 위협이다. 윤 대통령 담화와 현실을 이제 깊이 공감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지금 속보로 떠 있고요. 반면에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로 내란 유도자들을 이제 추가 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